아니 내가 저쪽에 있으면 들었을 정도. 시작할 때는 저쪽에 놓고 이 불이 꺼지면 오고 왜 그러냐면 이 화면에 딱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걸어. 저 미쳤네. 내가 이쪽에 있는데 안 보여. 자,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다는 인사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반가우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율동팀이 오늘 못 오셔서 잠시 제가 우리끼리 몸을 풀고 좀 가겠습니다. 자, 먼저 깍지 껴서 목뒤에 댔다가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자, 내렸다가 호흡을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후. 자, 그대로 툭 내려보시고, 자, 이번엔 허리 뒤에서 등 뒤에서 깍지 끼시고 밑으로 쭉 내리면서 어깨를 활짝 흘리십니다. 풀었다가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쭉 뻗어내립니다. 제대로 그러면 손목이 꺾이지 않고 내리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뒤쪽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그대로 왼쪽으로 어머니들은 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렸다가 툭 깍지 껴서 머리 뒤통수에 대보고 양 팔꿈치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제 목 뒤 경추를 늘려주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척추와 꼬리뼈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도록 내려주는 겁니다. 호흡 들여마시다가 내쉬면서 집회 참가자 여러분, 저희 경찰은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도로정과 같은 불법 행위는 삼가주시고 도로망, 마을회관 앞마다 자, 들이마시면서 앞에 갔다가 시간 때문에 내쉬면서 밑으로 내립니다. 도로정과 같은 불법 행위는 성주경찰서 경비과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야. 손 내려주시고요. 오른손 들어서 자 왼쪽 머리에 든 다음에 호흡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쭉 당겨줍니다. 돌아오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호흡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돌아오고요. 왼손 들어서 오른쪽 머리 호흡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깁니다. 돌아오고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쭉 당깁니다. 돌아오고요. 양손 깍지 껴서 턱 밑에 엄지손가락 대고 호흡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올려줍니다. 돌아오고요. 한 번 더 위로 쭉 해서 척추가 위로 돌아옵니다. 몸이 좀 풀리셨나요? 예.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물의 행진곡 보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앉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사드 철거해라. 불법사드 철거해라. 소송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는 철수해라. 국방부는 철수해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4번째, 다섯 번째. 74번째네요. 74번째 불법 다섯 사드 번째. 기지공사에 다섯 번째. 저항하는 일들의 평화행동. 75번째인가요? 네. 75번째, 너무 많아. 75번째 평화행동 원불교 기도식으로 시작합니다.
한줄 평화기도문 오늘 한줄 평화기도문은 후구역대문님의 기도문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소서. 미 군정 시절 만들어진 반공 이념을 이제는 버리고 진정한 자주를 회복하게 하소서. 사드 뽑고 미군 뽑아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옵나이다. 영주 3도 짓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천지연기하심 영만사의하심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정만사의하심 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정만사의하심 천지와 동일체하여 집회 참가자 여러분, 현재 도로안전 전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나옵니다. 반복되는 도로점거 행위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즉시 도로점거 나라는 법신불 사원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 7년.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담대히 한걸음을 내딛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평화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옵고 불법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원님, 대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하시었고, 이곳 소성예선하신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소원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의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쟁 위기 속에 스스로 평화를 만들었다 말하지만 그 평화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의 눈물과 울분으로 써진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77년 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분단을 명분으로 국민을 짓밟으며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이 중단되고 배치 철회가 함께 되어야 진정한 종전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말잔치가 아닌 진정한 전쟁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원님, 종합군사력 세계 6위 첨단 방산 제품 수출 확대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정리에 수십 번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끌어내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한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영주 3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동지야 심정만사유야 심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동지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만사이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네,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다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 주 시작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한 주 시작은 화요일이고 하울이 좀 나네. 조금 소리를 줄여주시겠어요? 한 주의 시작은 화요일이고 한 주의 끝나는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예, 딱 3일. 이것이 바로 주 3일째. 나머지 일은 뭐 일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주말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시 평화로웠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우리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소성리의 평화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 말씀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민대책위의 자문위원 박성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들춥네요. 이제 소환도 지나고 대안도 지나고 이장님이 엊그제 얘기하셨는데 이젠 추위 다 갔어? 이제 봄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참 봄이 오나? 봄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미 이제 신문서도 보셨지만 이제 40여일 남은 대선에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어저께 윤석열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얘기한 건 평화로 구걸하지 않겠다. 남북관계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처럼 굴복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게다가 사드 문제도 얘기했어요. 사드 기지 정상화하겠다 이제 얘기를 어차피 기대한 바도 없지만 어떤 40여일 남은 그리고 봄으로 자연은 가고 있는데 어떻든 이 소성리에 이 봄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지 어두워지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대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최전선인 이 소성리 이 싸움에 오늘도 그리고 경남 민주노총 분들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기가 아침에 많이 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우리 아내도 보지 이러는데 뭐 그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거의 미스터 선샤인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놀아가지고 24편이나 되던데 전체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여긴 뭐 그런 문화생활과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미스터 선샤인을 읽어보니까 고종이 이렇게 뭐 원래 역사적으로는 위약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아주 멋있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냐면 일본군 그 병사가 한국인을 막 죽이고 이랬던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조선의 국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벌써 한 130년 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130년 전에도 적어도 이 국권이 위협받고 적어도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사용을 시키는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130년이 지났는데 이놈의 나라꼴은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군들이 수없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그 되지도 않는 보훈론에 갇혀서 그런 한미동맹의 굴레에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미군의 요구에 굴복해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위임한 국가 권력이 경찰을 동원해서 평화를 요구하는 이 목소리를 억압하고 끌어내고 짓밟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이 불법적인 사드 기지의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게 이미 6년, 7년째입니다. 횟수로. 그걸 보면서 이 싸움의 끝이 정말 오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라마 보면서도 들어서 그 얘기했더니 드라마로 봐야지 그렇게 분석한다고 우리 아내가 이제 한마디 하긴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언뜻 든 생각이 뭐 오늘 아침에 수성일이고 왔는데 오늘 김천 발언인데 김천 발언을 하라고 김천에 발언하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매일 내가 발언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할 사람 없다고 또 땜빵이지 큰일 났다 오늘 뭔 얘기할까 이러다가 든 생각이 필리핀 독립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필리핀이 아시는 대로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데 1897년 이때 이제 아기날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 전쟁을 해요. 그때 미국이 돕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전쟁을 해서 1900년에 필리핀이 초대 대통령이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돼요. 그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필리핀을 독립국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서 미국과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게 1903년입니다. 그래서 아기날도가 죽어요. 초대 대통령이 죽나? 하여튼 이 탄압을 받으니까 필리핀 민중이 얘 맞서 싸웁니다. 미군과. 그래서 3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필리핀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걸 진두지휘했던 게 누구냐면 메가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점령군으로 들어왔던 메가더의 아버지죠. 원래 전체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메가더예요. 그래갖고 미국 정부에서 이게 이제 필리핀 민중의 저항이 너무 거세니까 이 메가더로 소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프트입니다. 테프트가 이제 군정장관으로 와서 하여튼 그 필리핀 민심을 수습하고 이런 걸 쭉 하는데 이 테프트는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 카스트라 테프트 밀약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장본인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필리핀도 우리랑 이제 비슷한 역사를 거치는데 우리는 어쨌든 일제 강점 그리고 독립이 되었지만 미군에 의한 미군정에 의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민중들의 이 열망과 절실한 이런 바람이 꺾이고 그 이후에 분단 77년을 겪게 되는 거죠. 아침에 원불교의 기도문에 있었던 것처럼 힘으로는 무기로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법 사드가 그리고 이 무기 체계가 한반도 평화 안보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정부가의 신능전을 가져온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지난 7년의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거고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호치민이라고 하는 뭐 전해진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 주석이 프랑스하고 독립전쟁을 1946년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약한 베트남이 프랑스와 전쟁을 이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 싸움을 왜 하냐. 이러고 얘기했을 때 호치민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그리고 마음에 남았던 건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평화를 위한, 독립을 위한 이런 정신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무기보다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전기 내용 중에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이 소수의 인원이 저 젊은 그리고 힘을 이겨낼 수 없죠. 저 경찰들의 저런 폭력과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걸 막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온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건 경찰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공사가 강행되지 않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야만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기지를 완성하는 걸 문재인 정부가 불종적으로 강행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 소속리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김천 시민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사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평화를 통해서 이 땅이 제대로 된 무기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최전선인 소속리를 지키는 이 싸움을 이길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곧 설 지나고 2022년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반드시 사드를 쫓고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더 크게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런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발언하라 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하고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인 소속리의 이 싸움이 반드시 올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올해 반드시 사드를 뽑고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우리들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결의와 마음을 담아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드 뽑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감사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최자에게 오늘 집회에 대한 종종 줄줄줄줄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박성희 위원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집회는 그렇죠? 제한 통보에 따라 네, 박성희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보건진료소사 입동 사인 집회 시에 법문을 하나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위에서 진행 중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군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에 관한 집회. 같은 항 제5호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둘째는 자력 확립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연합제국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나 공평한 태도와 자주의 정신으로 오방 여러 나라를 친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의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편착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우리의 정세를 살필진데 중도가 아니고는 서지 못할 것이며 연합국의 다 같은 원조가 아니고는 건국이 순조로이 되지 못할 것인즉 우리는 단결을 주로하고 자주의 힘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정산종사보고 구공편의 6장 말씀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여기서 태어나신 원불교의 성자시죠?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독립 8월 15일 독립이 끝나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세를 살피시고 나라가 이렇게 건국되면 좋겠다 하신 생각들을 쓰신 내용이 바로 건국론입니다. 5가지 정신을 이제 주로 얘기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이 자력 확립으로 드신 겁니다.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지만은 윤석열의 망발이 점점 그 수위에 금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는 뭔가 정리돼서 나온 거 보니까 뭐 기존의 새누리당, 국민의힘당에서 기조를 정리해서 나온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윤석열한테나 국민의힘한테는 기대한 바는 없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없었지만은 이에 대해서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잘 어처구니가 없죠. 저번에 선제 타격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한테 전작권도 없는데 지가 무슨 대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정말 아무 책에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등장했고, 그리고 이 환경영향 평가와 더불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리고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허상 같은 일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상을 넘어서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돈룩업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의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통쾌한 블랙 코미디를 한 편 봤는데, 한번 넷플릭스 가입되신 분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돈룩업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운석을 우연히 발견하고 운석이 떨어지고, 그 운석이 떨어지면은 지구는 그대로 끝나는 크기의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운석이 떨어질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 결론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관입니다. 쇼맨십을, 자신의 정치를 정말 일촉즉발에, 그냥 지구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쇼를 벌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 덧붙여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날려버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재미와 웃음으로 혹은 코미디로, 코미디가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조롱으로 날려버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있어요. 이 운석을 파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운석에 돈이 많은, 운석에 휴대폰이나 이런 현대 산업에 필요한 주요한 광물들이 있으니까 이걸 파괴하지 말고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활용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다른 한 장면입니다. 그 미사일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로 크게 한 장면을 잡혀있는데 뒤에는 화기연금이라는 게 딱 붙어있는데 거기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폭탄을 쥐고 있는 어린애 같은 모습, 정말로 그 어린아이에게, 철없는 어른에게 폭탄이 쥐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에게 손안에 폭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철이 없고 무언가를 자신의 욕망대로 모든 걸 하고 싶다 할지라도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폭탄이 쥐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은 음모론이다, 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저들은 이야기하지만은 그 일이 현재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저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서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혹은 미국과 그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나 있지 않았었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그 전에 회복이 되었었다라면은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현재 미국이 현재 파견된 병력의 10배 이상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있고 전시 무기는 이미 다 우크라이나 전방에 배치됐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드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날까? 현재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만이 아니죠. 북한과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일본을 경계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촉즉발의 위기였다라고 이 정부 자체가 스스로 그때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냥 중요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다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날려버렸죠?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고 2018년도 그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 그 배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2018년도에 그 전 세계에서 주목했던 그리고 전 국민이 가슴 들끓었던 한반도 판문선언 그 시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라고는 미국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북공동연락 사무소가 폭파되고 오늘날까지 다시 한번 그 계기를 마련할 순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최근에 종전선언문이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 결말을 맺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과연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나머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계기인 북한을 포기할까요? 과연 종전선언을 할까요? 북한이 없다면 당장 그 경계를 본인들이 중국과 맞닿아야 했는데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 중국과까지 긴장감을 형성하려고 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의지는 없죠. 정산용사님께서 아까 읽어드린 본문과 같이 미국에게 고마워는 하되, 아니 연합국에게, 미국만이 아니죠, 연합국에게 고마워는 하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확립해야 될 것은 자력 확립이다.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으로서 숙명, 어느 쪽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자자외교와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정말 정밀한 그 외교, 그 가운데에서 확립해야 될 자력, 그것이 바로 정상회담이 오늘날 이 위기를 읽으시고 건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지금 당장 해야 될 5가지 중에 자력 확립을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고, 선제 타격할 때 절대 자기가 앞에 서진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빼고 가지 않았던, 작게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본인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고 전장에 앞에 설 리 없는 윤석열이 하는 망발,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그리고 망발을 통해서 저 어린애같이, 어린애가 폭탄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의 군사적 긴장감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제대로 한번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끝까지 투쟁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이것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주한미군 썩어져라! 주한미군 썩어져라!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신새벽부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기지를 고정화시키는 공사를 막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경찰들에 의해 몸이 함부로 만져지고 이리저리 들려나가게 됩니다. 집권 여당은 집권 5년 내내 사드 기지를 세운다고 소송이 주민들을 궁박하고 이리 몰고 저리 몰더니만 또 한 당의 후보는 사드 기지를 활성화시킨다고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이 현실을 굽어 살피소서. 우리는 누구를 기대고 의지해야 하나 싶지만 결국은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각오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이 자리에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소서. 설이 내일 앞인데 설 분위기는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불법사들을 물리치는 구호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구호를 들어주십시오.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깨 걸고 만세 부르며 해방을, 평화를 노래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는 현실이 우리한테는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이 탄원시가 많거든요. 여기에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엊그제 권정생님 아시죠? 그 몽실 언니의 그 작가 권정생님의 그 체험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소년 때, 그러니까 그 마을을 덮친 한국 전쟁,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이제 그 일들을 소설로 쓴 건데, 여기 내용을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 등장인물 중에 복식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국 전쟁이 나서 이제 인민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그렇지만 이제 피난 간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그냥 남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서울도 이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이제 피난 간 사람도 있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또 부역자라고 정죄당하고 얼마나 또 심하게 고생을 당했습니까? 그죠? 이 권력이라는 게 참 정말 항상 자기들의 그 무능과 무책임 잘못을 덮어 씌우는 희생양을 꼭 내세우잖아요. 하여튼 이 마을을 이제 한국전쟁이 덮쳐서 이제 다들 피난 가지만 피난 가지 못한 사람 중에 이제 복식이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민군이 점령하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시키고 동원하고 이제 막 앞장 세우잖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인민군 하는 일을 이제 같이 이제 도와서 하게 됐습니다. 복식이 아버지가. 그런데 다시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인민군이 북으로 올라가잖아요. 복식이 아버지가 마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이제 부역자로 가진 공경을 겪고 이제 뭐 목숨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인민군 따라서 올라갑니다. 복식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소문에는 이제 복식이 아버지도 인민군이 됐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복식이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다 작별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하는 날인데, 복식이가 그날 새벽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준이라는 친구에게 유서를 씁니다. 이 유서 내용이 이 작가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은 거예요. 이게 맨 책 끝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이게 좀 분량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에게 유서를 보냈습니다. 썼습니다. 유준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너에게만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붓을 들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도 스스로의 목숨을 자신이 책임지고 끊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서 올바른 말을 남긴다는 것이 될까 의심이 난다. 그러나 정직하게 나는 말한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면 죽는 것도 또한 소중한 것이다. 나는 나의 죽음을 소중히 여긴다. 나 자신이 스스로 갈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얼마나 대견한 일이니. 20년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는지 의심이 난다. 사소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학교에서 우리는 날마다 외쳤지. 진리에 살자, 자유롭게 배우자, 공정히 행하자. 전쟁 다음에는 또 어쨌지?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자랐지. 숨 돌릴 사이도 없이 휘두르는 채찍에 쫓겨온 지난날이었잖니. 성경에도 있지만 사꾼 목자가 양들을 깨어 잡아가듯 나쁜 통치자는 백성을 훔쳐 가진다.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다 묶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다. 유준아, 우리가 지금 남북이 쪼개어져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꾼 목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올가미에 불과하단다. 우리가 도대체 서로 대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어디 있니? 정말 우리는 이 이상 죄짓지 말자꾸나. 싸움을 하려거든 너를 올가미에 묶고 공갈치는 몰입꾼을 향해 싸워라.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우리 손으로 벗겨야 한다. 내 눈앞을 가려버린 덮개를 떼어버려라. 그래서 눈을 떠라. 해방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해방을 해야 한다. 사람은 해방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는 아무런 가치 없는 썩은 고기와 같다. 내가 죽은 뒤에도 밤은 어둠을 가져오고 아침은 찬란한 햇빛을 가져다 주겠지.
우리 마을, 우리 초가 삼간에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 또다시 봄이 오겠지. 아름답고 정다운 우리들의 고향집 영원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해방되어라. 사슬을 끊고 자유를 찾아라. 덩실덩실 춤추며 살 수 있는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해방을. 저는 작가가 이 전쟁, 이 참혹한 전쟁으로 그 망가져가는 인간성을 지켜자, 되살리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 복시기의 그 유서를 통해서 이제 웅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글을 접하면 거기에 소송리를 대입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덩실덩실 춤추며 살 수 있는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 딱 우리 소송리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하여, 해방을 누리기 위하여 악한 통치자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정치를 휘두르고 권력수단을 사용하고 이렇게 경찰들을 이리저리 부르면서 우리를 토끼몰이하듯이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우리 다리를, 우리 팔을 잡아뜨리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지요. 언론은 소송리를 일부 주민과 또 단체가 뭐 장악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나 봐요. 제가 우리 이분께서, 이분은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동훈 씨가 그 신문이란 신문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와 관련된 소식을 다 이렇게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니까 매체가 그렇게 하나 봐요. 뭐 소송리는 일부 시민과 단체가 장악해서 뭐 끌고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 기레기들은 그저 이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에 영합해서 그들이 이제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소식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나쁜 새끼들. 제가 더 상욕을 할 수가 없고, 예. 위원장처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제가 처지가 처지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 나쁜 새끼들입니다. 예. 그렇게 그냥 나팔을 불고, 또 그냥 여기 사정을 모르는 대중들은 소송리가 그래? 하면서 또 거기에 또 넘어가서 장단을 맞추잖아요. 그런 게 판을 쓰고 그럽니다. 평화해야 하는데, 정말 해방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드 무기가 우리를 평화하게 합니까? 답 좀 해주세요. 사드 무기가 우리를 평화하게 해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막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하잖아요. 예? 점점 무기는 개량돼서 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사드가 뭐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이 난리를 피는지, 정말 결국 이거는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위 이 전쟁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그냥 구축하고 유지하고 넓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모든 관심사이듯이 사드
사드 이 무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제 뭐 미사일을 요격한다 어쩐다 이런 선전은 하지만 이거는 그냥 선전일 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영역을 더 단단히 하고 그리고 자기 영역을 더 이게 넓히고 자기 권력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리 여기는 우리의 땅 아닙니까? 아멘. 미군 새끼들이 뭔데? 지들이 원한다고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순순히 내줘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제 윤석열이 외교안보 정책 발표하는데 뭐 소송리를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죠. 사드 기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에 정말 사드 기지가 제대로 서게 되고 미군 새끼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송리가 없어집니다. 여기에는 미군과 관련된 인간들이 집을 얻어서 살게 되고 미군 놈한테 장사하는 집들이 생길 것이고 미군 새끼와 꾹짝알짝하는 놈들이 여기 주민이라고 여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꼴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도 이 투쟁이 과연 끝에 가면 어떻게 될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신사적으로 하세요. 힘쓰지 마세요. 당신들의 그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쓰지 마세요.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하세요. 침통한 마음으로. 미군의 개가 돼서 제 나라 시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를 공권력 이름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세요.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사드가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 입을 들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사드가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주민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사드가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주민 입을 틀어막는 주민 입을 틀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잠깐만요.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할 정도입니다.
대화 경찰들, 어머니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벌써 75번째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들 스스로 걸어나가십니다. 팔 떼세요, 팔. 다쳐요. 팔 떼시라니까. 팔 꺾지 마라. 그러니까 팔을 잡지 마시라니까. 꺾지 마라. 자, 팔을 잡으면 떼셔야 일날 거 아니에요. 팔을 빼시라고 이거 잡으면. 경찰 아저씨, 왜 신경질적으로 말을 합니까? 당신 우리한테 신경질을 부리게 돼 있어? 살살 이야기해, 살살. 이렇게 세요. 심정이 어떠세요? 이걸 말로 어떻게 말을 하노? 말로는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했노? 말이 해결이 되겠나? 우리 행동으로 해도 이런 짜서 경찰들이 드러낸 게 힘도 없지. 권력자도 이거 우리가 이게 대선 후보도 사는 게 아니라 기레기도 자, 어르신.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소송리 주민들이 겪는 이 일상의 이 고단함, 이 폭력의 짓밟히는 이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들이 여기서 매일매일 어떤 일을 겪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한미동맹만 우리 권리를 주장도 그냥 주저리 내까리면서 사드기지가 뭐 어떻게 사드기지를 뭐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헛소리만 들어놓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가. 여기 사람이 어디 있다. 가서 찾노? 우리 주권을 어디 가서 여기 찾아? 사람이 있다. 소승리 사람이 살고 있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승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 병력 물러가라. 경찰 병력 물러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 병력 물러가라. 경찰 병력 물러나라. 국가 폭력 중단하라. 국가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국가 폭력 중단하라. 국가 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 폭력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미군에 대한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미군에 대한 부역행위다.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미군에 대한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미군에 대한 부역행위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불법공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미군에 대한 부역행위다. 기지공사는 미군에 대한 부역행위다. 공사업체 돌아가라. 공사업체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야 평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송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빨간 차 다음부터 좀 일찍 올라가라. 우리도 빨리 밥 좀 먹자. 뭐하다가 뒤에 처제가 올라가노? 이제 빨간 차 올라갔으면 아침에 1차로 올라가는 차량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따뜻한 해관마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예, 이제 양말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빼라. 머리 안, 영 벗으면 안 돼. 양말을 신어야 돼. 건강이 보이. 건강은 확실히 안 좋은데 얼굴이 영 안 좋은데 약간 쓸 수가 있다. 얼굴이 영 안 좋아.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마이크가 왜 이래? 잘 나와요. 돌려주소. 대가리. 예. 75번째, 75번이요. 75번째. 아침 평화행동 정리하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설날 앞두고 우리 소선미를 걱정하고 또 평화를 영원하는 우리 동지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 정도 모이는데 마야하는 것 같다가 약간 슬프긴 하다, 그죠? 어쨌든 오늘은 우리 가까운 부산에서 오늘 우리 부산 우리 금동사 우리 동지들 오셨어요. 그리고 또 멀리 창원에서 우리 마산에서 우리 민주노총 경남본부 동지들 맞죠? 예,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영국 지역에서 또 경주에서 우리 진보당 동지들하고 또 우리 김미숙 우리 전국 요양보호사 노동자 위원장님, 전국의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성리보다 앞서서 농성 투쟁을 원래 설을 이제 한 농성장에서 한 8번째 맞나? 우리 아사히 동지들 오늘 오셨습니다. 아사히 김을 한 박스 또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교실하고 선물을 한 박스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새해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대구 우리 구미에서 또 경주에서 우리 지킴이들, 주민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은 짧게 인사 해주시고요.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소송리사도 철거하라! 소송리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미국사도 철거하라! 미국사도 철거하라! 기지공사 필요 없다! 기지공사 필요 없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국방부도 물러가라! 국방부도 물러가라! 문재인도 물러가라! 문재인도 물러가라! 요즘 대선 후보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 양당 후보도 소속리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당 후보도 물러가라! 미리 안 봐도 알아. 자,
어제 윤석열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모든 수단이 어디 있는데? 뭐 다른 뭐 정부나 미국 놈들은 뭐 수단이 없어갖고 뭐 가만히 줄 아는 거 이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화와 평화와 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미 사드 기지를 안정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정화. 조선미 사드 기지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짓밟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이 뭐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바로 후보직에서 바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자,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민주노총 경남본부 우리 동기들 오시고 새해 인사는 아니고 설날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통일위원장 유경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지리상으로 볼 때 제일 멀지는 않습니다. 부산이 조금 더 먼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항상 새벽에 4시에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꼭 한 번은 참석하자 이렇게 해서 통일위원 동지들하고 같이 오는데 양산에서도 민주노총 지역 지부 동지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복이 있다면 조성미의 사드가 뽑히고 올해는 꼭 평화를 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지들 그 희망 놓지 말고 끝까지 조성미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산이 부산보다 뭐나 가깝나 알겠는데 저는 KTX 기준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주 사람들은 내도로 마산 가는 건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에서 오신 마산보다 먼 부산에서 오신 우리 경동사 모시겠습니다. 누가 강 대표님 인사하시나? 오세요. 자, 다 나오세요. 갈비 건 안녕하십니까? 세복에 가장 멀지 않고 두 번째로 먼 부산에서 온 부산 평동부사 대표 강문수입니다. 건강하시죠,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한 해를 구성이 되어야 시작하는데, 실은 이제 제가 우리 박석훈 의원님께 말하면서 어르신들이 눈에 알아나는 그림이 다 선생님을 꼭 뵙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미의 사드를 반드시 뽑고 그 다음에 조성미의 평화를 심는 일들에 올해 한 해 내년 한 해도 발차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지만 더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뵙고 또 우리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는 모습들을 뵙고 싶고 조성미 여전히 사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힘을 내고 또 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상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다 있잖아. 소개하세요. 노래하세요, 노래. 노래하세요, 노래. 노래해. 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아침에 노래 안 합니다. 새해에
평화를 많이 받으시고 평화를 많이 누리시고 평화를 많이 나누시는 소송리 삶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우리 그 마을 주민들 어른들 더욱더 이렇게 건강하시고 좋은 설날이 되시기를 마음으로라도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마음으로라도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설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세요. 네. 네, 우리 집보담 김창희 회장님 이제 너무 자주 인사해서 좀 민망한데 오늘은 연말이니까 한번 새해 희망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함께 복도 쟁취하고 평화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송리 올 때 제일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손을 맞잡는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또 그런 소중한 시간 아닌가 생각하면서 평화라는 말이 공평하게 밥을 함께 불러 앉아서 먹는 거라 이게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 평화의 밥차가 또 와 있네요. 밥 맛있게 드시고 올 2022년 설도 잘 세시고 한 해 우리 소송리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함께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사히 동기들 모시겠습니다. 강원 회장, 우리 그 동지들 다 같이 나오시죠.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연대자 동지들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늘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90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연절. 네. 고맙소. 올해는 꼭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평화의 밥차, 우리 밥 먹자 유희 선생님 오셨는데 밥 끓이기 전에 인사 한번 하셔야죠. 예. 밥통 밥 먹자 식구들 모시겠습니다. 달려라 밥 먹자 식구들 모시겠습니다. 고함하겠습니다. 소송리 사도 철거라! 소송리 사도 철거라!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셨죠? 네, 어저께 낮에 이제 밥먹자 전국 수배를 하는데 세종에 우리 택시지부 동지들한테 가서 저녁 나누고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늘 마음은 여기 있지만 제가 전국으로 돌아다니게 되니까 못 오고 우리 어머님들, 교무님들, 목사님들 늘 걸려야지. 그리고 아침마다 이거 보고 화요일마다 보면서 맨날 징징거려서 제가 이제 별명이 울보인데 늘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다. 아시죠, 어머니들? 네. 네.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까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드릴 때 많이 드세요. 오늘 아침에 준비한 것은 매생이 굴떡국입니다. 네, 저녁에는 제가 또 파스타에다가 양식을 따끈하게 오리 쌈발에서 할 테니까 뭐 늦게까지 계시던가. 예, 저 이제 떡국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연대 오시는 동지들, 여기 계시는 동지들, 모든 동지들, 그리고 소송기방을 쳐다보고 있는 동지들의 그 염원까지 담아서 건강하시고 반드시 올해는 쌀도 뽑고 우리 어르신들 농사 짓고 우리 다 공장으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이기를 바랍니다. 주택! 감사합니다. 우리 윤생님이 밥차를 운영하시는 우리 전국 민주노동상 운동연합의 조직원이에요. 그래서 활동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동상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에 입법 처분됐잖아요. 그 운동에 어떤 것서 청원이 운동에서 쏟아고 이제 청원을 한 건 시작이고 국회에 접수한 거고 그것이 입법화될 때까지 많은 또 투쟁과 노력이 이어집니다. 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고 외치겠습니다. 인사 더 하실 분 있나? 아직 뭐 우리 김천 대책위 소리는 인사하죠? 됐어요? 네. 인사성이 좀 없네. 자, 다시 아니야. 마스크 잠깐 벗어도 돼. 얼굴 좀 보여줘봐. 힘차게 보여주겠습니다. 원동민사마 철거!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한 손은 저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내생이 굴떡 아주 뜨거우니까 젖어서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내생이 국은 입천장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는 게 보이시나 자, 모르겠네. 배식 여기는 배식을 나가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처럼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요. 자,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눈이 와요. 네, 목요일 날 이쪽으로 하니까 만나겠습니다. 보이네요. 올해 최고로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